이재명 정부 들어 협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 위원장 역임. 거대 여당으로 야당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를 하되 이유 없는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 저희들이 집권 여당이 되면 야당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를 좀 복원해야 된다.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조는 변하지 않고 그냥 트집 잡거나 이유 없이 발목을 잡거나 이럴 때는 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방식. 문진석 의원이 생각하는 여야 협치 전략과 바람직한 당정 관계 집중 분석합니다. 지난주 주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도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지역구가 있는 충남에도 비 많이 내렸죠? 네, 저희 충남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오전에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님과 함께 네. 아산의 피해 현장을 좀 둘러보고요. 네. 앞으로 우리 당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네. 혼전 일차가 돼서 빨리 좀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네. 네. 지난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송은석 비대위원장은 후보자 6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여야 원내대표 만났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지금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는 시각인데요. 어떤 전망이세요? 네, 인사청문회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검증하는 자리일 텐데 네. 지나치게 과거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어떤 국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인사청문회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인사청문회가 2분 빼고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과거에 읍참마속의 결단과 네. 그랜트 장군을 중용한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랜트 장군을 중용한 링컨의 결단 어느 쪽의 결단 두 가지 결단이 있을 텐데 네. 그 두 가지 어느 쪽을 결단하든 간에 그 인사권자의 결정은 존중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더니 사실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변화 뭐 여당이 될 때마다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좀 바꿀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까? 네, 저희 국회 운영위원회에 네.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여야가 좀 합의해서 인사청문회를 좀 더 인사청문회가 사실 존속하는 건 전 좋다고 봅니다. 네. 예, 그걸 통해서 공직자들이 좀 더 공직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좀 더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좋다고 보는데 그 청문회 제도를 좀 더 생산적이고 좀 정책과 검증을 좀 건설적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네. 바꿀 필요는 있다. 이게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 여야 협치를 강조합니다. 여야 협치 1호 법안이죠.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 의원의 역할이 컸는데요. 그러나 사실 여야 협치가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정치 현실입니다. 검찰 개혁 법안 등 여러 현안이 있는데 어떤 전략이세요? 네, 뭐 협치 전략이라고 따로 뭐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여야 협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야가 먼저 신뢰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대를 배려하고 네.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지만 이 협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법 개정이라든가 지난해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있을 때 네.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이렇게 여야 합의로 최초 1호 법안으로 이렇게 통과시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경험을 살리면 역시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네. 이해하고 배려할 때 이게 뭔가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야 협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개혁 법안에 대한 큰 틀에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가령 예를 들자면 검찰 개혁 법안 같은 경우도 검찰 해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해체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법도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대전제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강론을 논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노동법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논의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협치는 가능할 수 있다. 네. 논의할 수 있다. 논의하되 끝까지 무한 반복으로 논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논의는 충분히 하되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한다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저는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통상 야당은 정부 여당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견제하기에 마련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여당은 이제 거대 여당인데 말 그대로 이게 여야 협치 측면에서 보면 야당은 늘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 점도 참 풀어가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예, 뭐 야당의 견제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네. 다만 그 견제가 좀 뭔가 합리적인 견제해야 된다. 네. 뭔가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너무 정략적이거나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견제라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네.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뭐 TV 토론도 있었고 지역 순회 경선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저희 당의 당대표 리더십은 내란을 빨리 종식하고 그다음에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회 대개혁, 그다음에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소명 의식을 갖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와 잘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당대표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다만 두 분의 스타일의 차이는 있지만 두 분 다 충분히 그런 자질을 가지고 계신다.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두 분이 너무 격렬하게 지금 경쟁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후유증 뭐 당내 얘기를 하잖아요. 분열이 좀 우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저희 민주당에는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경쟁할 때 치열하게 경쟁하되 또 경쟁이 끝나면 원팀이 되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 네. 다만 이 경쟁을 통해서 우리 당의 비전,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목표를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경선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선거라는 게 치르고 나면 후유증이 남게 마련이잖아요. 또 이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우려 얘기도 들립니다. 네, 뭐 그 일각에서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뭐 안티를 한다든가 뭐 정책내 후보를 또 수박이라고 이렇게 네. 폄하하는 그런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현재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 수사가 한창입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 압수수색 등 관련해서는 망신주기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우리 헌법 질서를 훼손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특검 수사도 이렇게 거부하면서 우리 형사 사법 질서마저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은 지난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데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대해서 망신주기나 뭐 정책 수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저희 야당에서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수없이 했거든요. 네. 근데 검찰의 일망 뭐 조작이라든가 검찰 수사권을 통해서 저희 야당을 엄청난 탄압을 했었는데 그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 수사에 떳떳하게 임해라. 네. 그 말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고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말 최소한의 품위도 지키지 않는 모습에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내란 특검도 더 이상 불러서 대면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뭐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거의 자범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다른 범죄자들이 또 이런 모습을 혹시 흉내내면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걱정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김건희 수사 문제는 일단은 김건희 직접 수사보다는 주변부를 먼저 수사를 하고 있고 네.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그 김건희 집사라고 얘기되는 소위 김혜성 씨에 대한 수사가 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약간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만약에 특검 수사가 여의치 않다고 하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법 자체를 바꿀 네, 지금 수도 이제 있다. 법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법원에서는. 네. 이재명 정부 앞에 여러 개혁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찰 개혁,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이게 언제쯤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세요? 뭐 추석 전, 수석 전 얼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지금 저희 당 원내에 검찰 개혁 TF가 이미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2주째 그 약간 비밀리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기밀성을 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네. 비공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8월 중순에서 8월 말 사이에는 얼개가 나올 것이다. 네. 그 얼개를 갖고 정부와 좀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검찰개혁 법안들을 하나씩 통과시키면서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거네. 추석이 아니라 이제 8월 중하순에 대충 얼개가 나오고. 그렇죠. 이제 9월 법 개정까지 정기국회. 하려면 한 달 정도 또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의 그 무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 예산 기능의 분리라든가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 감독기구 개편 문제,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 조직 개편은 가닥이 좀 잡혔습니까?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 정부 조직 개편 TF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이제 대통령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직 큰 줄기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할 후에나 네. 국민들에게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47일이 됐습니다. 지금 뭐 종합주가지수 3천을 넘었고 또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의 안정 국면이라는 진단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40여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뭐 인수위 자체도 구성을 하지 않았지만 인수위 없이 또 그다음에 내각도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40일 동안 그 국정의 방향은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네. 그것도 빠른 속도로 아주 속도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15일 만에 추경안을 완성하고 30일 만에 국회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내일부터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거든요. 네.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상 수치도 마찬가지 보시면 지지율 말씀하시는 지지율이 거죠? 많이 높게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희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민생 위기고 경제 위기고 관세 위기다, 관세. 통상 위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집권 초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을 함께 여야가 힘을 합쳐서 좀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서 현 정부, 이재명 정부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 의원은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7인의 멤버 중 한 명으로 늘 거론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인사기조의 핵심은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있고 국민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라면
중용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인사 원칙에도 그런 정신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국정 운영 기조는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흔히 실용주의 노선을 대통령이요. 갖고 있는 네. 그런 네. 실용주의 정신이 강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들 네. 하시는데 이념보다는 현실을 중시하고 또 탁상 공론보다는 현장에 직접 찾아서 성과를 내는 이 현장 중심의 국정 운영. 네. 그다음에 국민들과 소통 방식도 일방통행식 소통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최근 봐도 그 어느 때보다 뭐 기자들이라든가 대면 접촉이 예, 상당히 예. 활발하죠. 네, 예. 네. 대외 정책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특히 이제 미국발 관세, 방위비 인상과 더불어서 한미 정상이 언제 만날지 주목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금 중국에 대규모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외 정책의 핵심 기준은 뭐가 될까요? 예, 우리 그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서 밥을 먹고 사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우리 경제에 미칠 텐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뭐 빨리 좀 만나서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상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일부에서 있지만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뭔가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에서 속도보다는 국익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현이죠. 조현 새로운 네. 외교부 장관께서 청문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 상황에서 한미 정상 회담도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한미 관계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우리 대외 정책의 기조는 한미 동맹 관계를 좀 더 굳건히 하면서도 예전에 DJ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논두렁 안에 있는 소처럼 어느 한쪽 두 개의 풀만 먹는 것이 아니고 네. 양쪽 두 개의 풀을 먹는 그런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헌절날 헌법을 새로 정비할 때라면서 국회가 대장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뭐 선거제 등 개헌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언제쯤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될까요? 네, 저희 민주당 입장은 우은식 의원이 제안했던 점진적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헌을 하자 지속적으로 네. 이 의견에 공감하고 지난 며칠 전에 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 저희 네 명이서 밥을 먹을 때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감사원이라든가 감사원 국회 이전 문제라든가 네. 5.18 정신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부터 원 포인트씩 우리가 합의를 좀 해나가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 썩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야당이. 그래서 아직은 당내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민의힘 내부 당내 사정이 빨리 좀 정리돼서 개헌의 권력구조라든가 뭐 좀 더 너무 큰 거를 하다 보면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한 발짝도 못 나가기 때문에 일단 한 발짝씩 나가는 게 중요하다. 저희 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개헌특위 구성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또 우원식 의장이 제안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응할 준비는 돼 있다. 저희 당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도 개헌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그렇습니다. 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하고 예를 들면 권력구조 이런 거는 좀 장기 과제 형태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네. 그냥 항상 과거에도 쭉 그랬지 않습니까? 개헌하겠다고 그렇게 많이 약속을 했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거, 금방 합의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도 감사원은 국회에서 가져가는 게 대통령께서도 네.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뭐 저항이 없을 거라고 보고 행정부도. 그러면 우리 여야가 합의만 하면 그건 얼마든지 국회로 이전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또 5.18 정신 전문 수록하는 것도
본인들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그것도 뭐 금방 합의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더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사실은 대통령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개헌 얘기는 사실 정권주에 잘 거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뭐 네임드 걸릴 수 네. 있다. 개헌 전국으로 이게 블랙홀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현 정부가 네임드에 빠질 수 있고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과거에는 개헌 얘기 안 했었죠. 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뭐 그런 걸 고민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정부에서도 개헌을 얘기하시는 거 보면 네. 분명히 개헌의 의지가 진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어느 것 같습니다. 때보다 상황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집중호흡회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여야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